방사청장께서 볼 때는 방사청의 6개 부서 80명이 이관하는 게 이제 큰 개편이잖아요. 작은 개편이에요, 큰 개편이에요. 뭐 인원의 규모로 판단할 수는 없는데 업무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개편이고 인원도 많이 이게 뭐 큰 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5%지만은 예산으로 보면 뭐 전체 국방 R&D의 60%가 가는 거니까 3조가 움직이는 거니까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기 애매하지만 이제 방사청은 안고 빠진 찐빵이 되는 거잖아요. 안고 가는 거잖아요, 지금. 그 사실상 코어 기능이 이전을 하고 준해체로 가는 건데 이렇게 조직이 개편할 때 특히나 이제 방위 산업 관련이라면은 저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봐요. 하나는 기술력, 두 번째는 안정성, 투명성. 자, 한번 잘 들어보세요. 판단을 좀 부탁드립니다. 기술 개발의 가버넌스에 어떤 것이 유리한가 하는 기술력. 정부가 또는 장관들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조직이 유지될 것인가 하는 안정성. 그 다음에 외초의 출발 배경도 방산 비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통합되는 것이 국방부 산하에 또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또 투명할 것인가. 자, 세 가지 중에 기술력을 뭐 효율성이라도 볼 수도 있을 겁니다. 이렇게 개편을 하면은 그 세 가지 중에 다 플러스가 된다. 아니면 그 중에 뭐가 제일 플러스가 된다. 근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. 우리가 세상 일에 100점짜리 넘는 거니까 판단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. 저는 아까 이제 기술력, 그러니까 효율성 쪽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우선순위에 자, 첫 번째 효율성은 좋아질 것이다. 네. 두 번째 안정성은 어떻게 보세요? 안정성은 그런 그 변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그 불편함이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. 조금 있겠지만 뭐 그것은 세 번째 투명성. 투명성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. 저는요. 네. 이건 사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봐요. 안정성은 어떤 조직이든 단일할 수도 있고 분리돼서 병립할 수도 있고 뭐 어느 쪽이 더 잘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. 안정성도 근데 사실은 통상 우리 같은 경우는 정부나 장관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냐. 근데 뭐 분리돼 있어도 사실은 안정성이 없을 수 있죠. 투명성은 통상은 둘 다 가능하지만 통상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더 괜찮다고 보는 게 조직 일반의 원리죠. 네, 예. 자, 그런데 우리 방사청장께서는 그 분야 쭉 하셨기 때문에 미국도 많이 관찰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. 미국 같은 경우에. 예. 미국은 이게 딱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겠지만 어떤 식으로 해요? 아주 쉽게 지금 굳이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가려는 방향이다.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방향이다. 아니면 방사청 같이 분리해서 하는 방향이다. 어떤 쪽이라고 보세요? 이런 무기체계 연구나 R&D에 있어서. 상당히 이제 무기체계 뭐 획득 방법이나 또 아니면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제가요. 우리 사실 여야를 통틀어 최고의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유영호 의원님이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저희들이 교류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앤드류 마샬이라고 아시죠? 예. 펜타곤에 그 정부가 여러 개 바뀌었는데 뭐 민주공화 싹 바뀌었는데도 그 앤드류 마샬이 쓴 제국의 전략가라는 책이 국무부에도 조직 해란이라고 봉쇄정책 한 그 책이 50년사가 최근에 한국에 번역돼서 미국의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국무부와 국방부를 정책을 일관되게 온 조직 해나라고 앤드류 마샬 책이 다 번역돼 있어요. 두 개 다 굉장히 전 좋은 책이라고 봐요. 그 책을 갖고서 한번 같이 우리가 얘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우선 이게 지금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. 네. 자, 사실 국회 일당은 민주당이에요. 그다음에 이 정부가 임기 내에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. 우리를 설득할 만큼 충분히 이게 지금 설득 논리가 제시됐다고 보십니까? 준비를 더 해야 되겠죠. 자, 정부 조직이라는 게 개편될 때는 첫째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. 옛날에 이유가 있어서 방사청이 나왔는데 방사청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. 데이터로. 두 번째는 바뀌면 산다 또는 바뀌어야 산다를 제시해야 돼요. 바뀌어야 효율성, 안정성, 투명성이 더 좋아진다. 세 번째로는 최소한 용역 하나가 아니라 그에 관련한 상당한 진지한 토론의 시간이 축적돼야 됩니다.
그 네 번째로는 이런 제 질문에 답해야 돼요. 아니 그럴 거면 왜 방사청 해체 안 하지? 해체해버리죠. 뭐로 남겨놨지? 그 너무 당연하잖아요. 다섯 번째 제 질문은 그러면 만약 저렇게 해서 그 또한 앞으로 조직 개편을 해서 해야 될 이걸 담당할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제2차관으로 가면 그러면 그 제2차관은 이 업무에 딱 맞는 이것만 할 그런 체계로 우리가 되어 있을까? 될 것인가?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저는 답해야 한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제기된 용역의 수준이 그렇게 우리를 만족시킬 만큼 깊이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. 논의의 수준도. 근데 정부 조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. 우리 방위 산업이 여차하면 신전략 산업이 될 수 있는 방위 관련 산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. 이거를 혹시 정리 안 되고 이것에 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관련해서 옮겼을 때 이 정부가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이 정부 산하에서 그나마 지금 조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방위 산업까지 또 망칠 수가 있다? 라는 우려가 있다면 우리가 그걸 오케이 해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. 그렇잖아요. 이 정부가 새로운 전략산업 하고 있는 게 있어요? 아무것도 없어요. 근데 그나마 지금 노력해서 방위산업 조금 여기저기서 수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갑자기 방위사청을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하면 설득할 만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나오든가. 제가 아까 쭉 질의응답을 들었는데 저는 별로 설득이 안 돼요. 그 정도 갖고 방사청 관련 법을 개정해줘야 되겠다는데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고 그냥 저는 그중에 한 표이지만은 저를 설득하지 못하고 여기 계신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과연 될 것인가 저는 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.